해볼 수 있는데, 구문 자체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학문입니다. 학문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거기다 교육, 이별, 이런 거, 이별, 그 다음에 정신,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이런 거가 분열, 확 변한다, 분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학문, 교육, 이별, 정신, 분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2000년이지만 지금부터 이런 기운이 서서히 온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가 많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가 아니냐, 그 사람이 위아래도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서열이 파괴되고 문제가 돼서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 상사와 부하라는 개념 자체가 이 룰이 많이 좀 깨져 있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별이라는 게 이제 홀로 산다. 부부라는 개념, 이 층이, 이게 이제 분리화돼 가지고, 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이제 패턴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일어나 버려서, 근간에는 이제 이별을 그냥 뭐, 이혼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한다.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 사이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학문 쪽인데, 정신적 교육 쪽이죠. 정신적 교육. 그 중에 동양학, 우리 종교 철학, 동양학, 이쪽이 많이 이제 번성화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인물적인 부분은 이제 의사가 있는데, 이런 의사가 많겠죠. 정신적 의사, 심리 상담사, 이런 패턴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공무원이 많이 이렇게 이제 번성화되고 있는데, 구원의 특징이 공무원이에요. 공부 많이 한 똑똑한 관직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 근데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 봐요. 공무원이 대폭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이미용사, 뭐 미용, 아름다움을 꾸미는 사람, 그런 쪽의 사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배우, 이런 쪽도 이제 더 많이, 그리고 이제 예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도 예쁜 사람들이 많지만, 구라는 개념이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예쁘다, 아름답다, 단, 구라는 숫자는 아름다운데 뭐냐? 꽃은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데 성깔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적인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무원, 배우, 그 다음에 공예, 조각가, 그 다음에 뭐 감정사, 뭐 확인을 한다, 감정사, 그 다음에 컴퓨터 종사자, 그 다음에 영상 종사자, 영화를 찍는다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가 이렇게 번성화되는 것처럼 이런 쪽, 그 다음에 주식, 서류, 어음, 이게 현찰화 돈이 아니고, 뭐 이상한
요새 흔히 말하는 뭐 코인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지폐화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에 이제 유행될 수 있는 숫자는 뭐냐? 숫자. 8운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팔자를 주로 많이 쓰라. 38몰에서 팔자를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9운엔 27화 해서 2, 7, 17, 27, 27, 17, 27, 22, 32, 37 이렇게 2하고 7이라는 숫자가 접목되는 어떤 패턴의 숫자를 많이 선호하거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세월이 가면 홀로 살기를 원하고 오래 가지 않는 형태 속에서 각자 살기를 원하는 세상으로 점점 이제 변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공부나 이런 쪽이 이제 번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보면 동양학적인 개념의 사주 명리 철학 이쪽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동기는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주명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겠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보다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옛날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어려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다 흔히 말하는 다 학자고 다 흔한 말로 이론도인가 뭐 어떤 그냥 도사 이런 개념이니까 참 하시는 분 입장 속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이렇게 내가 명리 쪽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도 야 이게 너무 도사가 많다 이런 선입감이 좀 있고, 구성화학도 지금 보니까 잘 하시는 분이 엄청난데, 공부라는 거는 이제 가을철이고 하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이 공부는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끝이 없다. 두 번째,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그리고 빨리 해보고 싶다. 빨리 나도 이렇게 빨리. 근데 이건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이 공부가 빨리 되지 않고 쉽지 않고 끝이 없고,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개념도 다 인연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을 흔하게 선택하기 이전에 어떤 거가 더 중요하냐면 그 선생님이 학자냐 흔한 말로 술사냐 이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있느냐, 그 사람이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다, 이건 조금 왜냐하면 이 사주명리가 좀 경험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성을 놓쳐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성 자체를 좀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경험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어떤 선생님을 만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주의 이제 기본 공식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행이다. 오행인데, 저는 뭐 이제 많은 이제 도사분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제가 그냥 간편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행 중에 첫 번째가 목입니다. 목이다. 목은 좀 이게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목.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이런 그 학술이라 그러나 뭐 논리적인 개념보다도 계절적인 개념을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무라고 하는 개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가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겨울나무가 좋냐, 가을나무가 좋냐, 여름나무가 좋냐, 봄나무가 좋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봄, 여름에는 그나마 뭐가 있죠? 나비가 들고, 이렇게 있죠. 가을, 겨울은 나비가 없고,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나비가 없다. 그럼 뭐야? 찾아오는 이 없다. 그리고 봄, 여름은 찾아오는 사람 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가지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여름나무는 이제 가지를 두르고 잎을 풍성하게 이루어야 되니까, 여름나무는 흔하게 뭐냐면 짐이 무겁다. 여름나무는 뭐냐? 짐이 무겁다.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거느려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름나무 같은 경우는 봄나무나 여름나무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겠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 왜? 이렇게라는 개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내가 거느려 줘야 된다, 베풀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봄나무하고 여름나무들은 내가 사람을 거느려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주고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특히나 여름나무 같은 경우에 풍성하면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러니까 몸에 흉터를 가질 수 있다. 뭐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봄나무, 여름나무 중에 여름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비가 불러서 나를 유혹하니 여자가 여름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람을 필 수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흔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가을나무는 결실의 나무라고 그러니까 결실을 해서 뭐죠? 열매를 봐야 되니까 가을나무는 남에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겨울나무는 어떠냐? 겨울나무는 과실이 다 떨어지고 좀 쓸쓸해져. 열매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식록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할 수 있다. 겨울나무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굶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여름나무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겨울나무는 좀 딱딱하다.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겨울나무는 딱딱하다. 그럼 겨울나무는 딱딱하다. 그럼 자존심이